네,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수감 생활은 어떨까요? 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이준석 바른정당 노원병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정치권의 반응을 조금 전에 알아봤는데 교수님, 좀 주요 메시지를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역시 아무래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이 각 정당들의 공통된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사법부가 그런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부도덕한 정경유착이다. 그동안 사라졌어야 될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유착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나타난 것 아닌가. 국민들에게 굉장히 강한 실망감, 배신감을 줬다는 그런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런 부도덕한 정경유착에 대해서 철퇴를 내렸다. 이런 부분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역시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에서도 거의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예. 대신에 이것이 지나치게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려하는 그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역시 아주 강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좀 실체적인 진실을 좀 더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인데요. 아무래도 사법부의 이 판단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일단은 환영하고 또 네.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네, 정의당에서 일단 환영은 했다고는 말씀은 해주셨는데 분위기가 살짝은 다른 것 같습니다. 좀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선고는 특검의 구형보다 한참 줄었습니다. 삼성 임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정경유착으로 대한민국을 뒤엎는 사건의 장본인에게는 너무도 가벼운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지금 정의당에서는 재판부에서 봐주기 판결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정의당 입장에서야 조금 민주당보다 선명성을 드러내고 또 재벌 개혁에 대해서 완강한 입장을 지금까지 보여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런 논평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고 또 네. 지금 이번 봤을 때는 특검의 구형에 비해서 적게 나온 건 맞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다만 이제 대체로 정치권에서의 분위기는 이것이 이제 실형 선고가 되느냐 아니면 집행유예냐 정도에서 이제 중형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걸 놓고 분위기는 생각보다 중형을 받은 것이다라는 네.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뭐 대체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법원의 판결에 큰 불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재판을 마치고 특검 측과 삼성 측이 입장이 많이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특검은 일부 무죄를 유죄로 바로잡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인정 못한다, 항소하겠다 뜻을 밝혔습니다. 사실 근데 항소하겠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어서 이 재판이 상당히 장기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양측 다 항소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검의 경우는 사실상 두 개의 재단,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이 관련된 부분에서 뇌물이라든가 횡령 부분이 인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특검이 인식했던 사실상 12년이라고 하는 중형을 구형했을 때 그 우리 국가 경제 또 국가 전체에 미치는 이런 정경유착의 이 영향에 대해서 특검은 굉장히 심각하게 판단한 것이고요. 네. 물론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5개 분야의 혐의에 대해서 다 인정을 했습니다. 다 유죄로 판단을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형량에 있어서는 특검이 했던 12년형에 비해서 5년형으로 사실상 절반 아래로 내려간 형량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재판부가 여러 가지 고려를 했다. 물론 사법의 엄정함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폐해 속에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굉장히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앞으로 예. 정경유착을 정말로 끊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엄중하게 인식했으나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또 삼성 측의 의견도 일단은 인정한 셈이거든요. 그렇지만 삼성 측에서는 이 5가지 혐의 전반에 대해서 다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문제는 삼성이 있었던 여러 가지 수많은 사안에 대해서 전부 다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재판 전략이긴 하겠지만 재판부에게 과연 이것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의아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앞으로 좀 더 정말로 실증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 증거에 부합하는 부분은 사실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되는데 모든 부분을 부인하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이나 또는 이재용 부회장이 똑같은 전략을 펴고 있거든요. 이 네. 부분은 앞으로 법정에서도 사실은 도리어 더 법감정을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재판을 좀 더 항소를 하게 된다면 물론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또 다른 싸움이 시작이 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아까 서울구치소로 돌아가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 수감 생활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건가요? 뭐 지금까지 수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정황들이 보도가 되긴 했지만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만 다소 이제 심리적인 충격을 좀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수감 생활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전망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뭐 다른 구속됐던 분들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모범적인 어떤 수용 생활을 했다라고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뭐 식사나 이런 것들도 규칙적으로 하고 다 비우고 그랬었는데 다만 이제 1심 결과에 대해 충격이 어떻게 또 수감 생활의 변화가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 사실 황태자 같은 삶을 살아왔는데 구치소 생활에 좀 잘 적응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요. 그렇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 그리고 자칫하면 이 구치소에서 내 삶을 마감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불안감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네. 보석 요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동안 있었던 살아온 삶 중에서 아무래도 고령이고 특히 이제 건강 상태가 양호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아무래도 병원과 밀접한 곳으로 옮겨졌지 않습니까? 네. 반면에 이재용 부회장은 상당히 좀 이런 수감 생활에 대해서도 잘 받아들이고 상황을 담담하게 그래서 매일 뭐 달리기를 뭐 40분 정도씩 하면서 체력도 관리하고요. 아침 저녁이면 날마다 신문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상황 파악들 사회에선 과연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 또 우리 국가적인 경제 상황들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식사도 사실은 아무래도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하면은 전 세계 주목받는 경영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1,440원짜리 뭐 아주 정말 간소한 식사가 나오더라도 거의 뭐 남는 음식 없이 잘 비우고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본인이 앞으로 이 상황을 잘 견디고 삼성이 앞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본인이 앞으로 준비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나 아무래도 역시 5년이라는 중형을 받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잠시 지금 들어온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에서요,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한 반응이 나왔는데요. 정경유착이 우리 사회에 나가는데 걸림돌이다. 이 정경유착의 질긴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국민소통수석 윤영찬 수석이 밝힌 반응이었습니다. 네, 오늘 판결 결과에 대해서 청와대가 공식 논평을 내놨는데요. 정경유착은 우리 사회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 질긴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청와대 반응까지 알아봤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앞으로 수감 생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세 생일을 최근에 서울구치소에서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미역국을 먹었다고 그러는데 이전에 다른 재벌 총수들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수감 생활을 했었는지 수감된 경우에요. 뭐 알려진 게 실제로 있습니까? 뭐 가장 이제 뭐 많이 알려진 건 최태원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뭐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심취하지 않았다가 이제 들어가서 종교에 심취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뭐 다른 총수분들 보면은 가가지고 뭐 사실 건강 단련을 하면서 이렇게 보내신 분들도 있고 다만 경영에 관해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그 어떤 접견을 통해 가지고 사실 또 옥중 경영을 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언급했지만은 5년이라는 기간은 특히 삼성이라는 기업의 특성상 삼성은 첨단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생각해봐도 2017년인데 2012년에 썼던 핸드폰과 지금 2017년 핸드폰이 다르지 않습니까?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지향적 기업인 삼성의 특성상 아마 옥중에서 어떤 경영을 세세하게 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에 대해서 자신의 어쨌든 그 총수로서의 경영권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나눌 수 있을지 아니면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 삼성이라는 어떤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업의 어떤 전망에도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이 검찰 조사가 처음이 아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2007년에 이제 삼성 구조조정본부에서 법무팀장실 했던 김용철 변호사의 그 아마 폭로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 가지 삼성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를 했고요. 네. 당시에 검찰의 특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당시는 기소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요. 네. 결국은 이번에는 정말 뭐 혹독한 그런 인생에서의 실현기를 맞게 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국의 뭐 월가라든가 실리콘밸리에서도 주목하는 사실은 삼성이 가지고 있는 세계 경제에서 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한때는 뭐 포브스나 포천이 가장 존경받는 세계 기업 10대 기업 안에도 들어갈 정도로 삼성이 전 세계에서 약진을 했었고요. 사실 반도체라든가 또는 스마트폰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관심들은 상당히 컸었는데요. 일단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실현기를 맞게 된 것, 뭐 최근에 아무리 수감 생활을 착실하게 잘하고 있더라 하더라도 네. 이런 상황은
과거와는 다른 본인에게는 네. 상당한 충격이 될 텐데요. 과연 잘 이겨낼 수 있을지. 물론 또 이겨내서 삼성을 더 좋은 기업으로 만드는데 임직원들이 아마 열심히 하겠지만 아마 본인의 마음은 오늘 저녁 아마 수감된 방에서 아마 많은 만감이 교차하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듭니다. 네. 자, 2007년도 당시에는 검찰 조사만 받고 재판에는 안 넘겨졌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구속까지 됐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네. 이제 특검이 조사한 뒤에 결국에는 그 김용철 변호사 관련해서 조사 받은 다음에 불기소 처분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단순히 조사를 받은 영역 정도만 이제 됐다면은 이제는 경영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놓이게 됐기 때문에 아마 삼성에서 이제 뭐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네. 또 그리고 또 이게 후계 구도와도 이제 관련이 부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예.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저런 이런 상황이 놓이게 된 것은 결국 후계 문제 때문에 지금 어떤 청탁을 하다가 이렇게 된 것으로 이제 법원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연 삼성이라는 그런 기업의 오너십을 누가 가져갈지에 대해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후계 구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연 삼성물산 사장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이미 삼성에서 중요한 경영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해서 이미 미래 전략기획실이 일단 해체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다시 말해서 올 2월에 사실상 해체가 되면서 그 이후에는 각 계열사별로 자율적인 경영체제로 들어갔고요. 일단은 삼성이 관리의 삼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각 경영진들마다 전문성이 아주 뛰어나고 또 세계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이 탄탄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서 옥중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사실상 연결하면서 보좌하는 체제로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는 상당한 그룹 내에서도 실력과 또 이런 신뢰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오빠를 보충해서 그 역할을 삼성의 그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긴 할 텐데요. 그러나 당장 그동안에 여러 가지 후계 구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후계 구도가 결정되기보다는 일단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각 계열사가 충실하게 운영되는 특히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이렇게 세 개 기업이 삼성의 핵심적인 기업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런 전문 경영인과 독립 경영 체제로 통해서 당분간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 물론 그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고 또 이재용 부회장의 그런 심경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어떤 큰 경영의 변화도 올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그런 전문 경영인 체제의 독립 경영 체제로 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전 지금 이제 보는 것이 과거 이제 CJ가 비슷한 어떤 이제 상황을 겪었을 때 네. CJ 같은 경우는 이미경 부회장이 이제 이재용 회장의 공백을 이제 채우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는 실제로 CJ에서는 신수종 사업이라고 하는 문화 콘텐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경 부회장의 주도로 원래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다소 이런 전환에 대한 부담이 적었던 것도 있겠지만은 삼성 같은 경우 우리가 그 후계 구도, 승계 구도를 알고 있지만은 결국 그 이재용 부회장과 나머지 그 동생들 결국 이서연 사장과 그리고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사업 영역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대체제로서 지금 이제 경영에 참여할 수 부분 참 적고 네. 또 삼성전자 또 이 삼성그룹의 특성상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는 그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만드는 그 그룹 체제 내에서 전문 경영인들이 과연 이런 걸 조율해낼 수 있을지 기업의 큰 어떤 프로젝트를 조율해낼 수 있을지가 이제 삼성의 한 큰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뭐 구속 수감된 지도 꽤 네. 시간이 흘렀고요. 그렇죠. 미래전략실도 해체가 됐고요. 그렇죠. 지금 당장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전략실이 해체됐고 기업별로 이제 독립해서 이제 운영 목표를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직 계열화인 상황 속에서 원래 어떤 기업이 사업 목표를 세우면 한 2년 정도의 앞까지의 계획까지는 다 세워놓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몇 개월간의 공백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겠지만은 앞으로 몇 년 뒤에 프로젝트를 미리 기획하고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행해서 진행해야 그 이후에 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들을 내릴 권한이 과연 누구에게 위임되느냐 아니면 오히려 그런 결단들을 내릴 권한이 아무에게도 없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예. 과거에 하나그룹의 사례를 본다 하더라도 보면은 김승현 회장이 이제 법적인 분쟁을 하고 있을 때 상당수의 투자 결정이 늦어지다가 나중에 김승현 회장이 이제 경영에 복귀한 뒤에 다시 이제 투자 계획들이 설립되고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삼성의 운영 방식도 어떻게 변할지, 변화가 있을지 이것도 관심인데 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 결과가요.
1심과 다르게 2심이나 3심에서 뭐 또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 그 삼성가에서 연루가 됐던 사건들과 좀 비교해서 좀 전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사실은 3대에 걸쳐서 3세 경영인 아니겠습니까? 이재용 부회장 이전에 사실은 창업주인 이병철, 고 이병철 회장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있는 셈인데요. 사실은 모두 사실은 순환을 좀 겪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좀 힘들어지는 상황처럼 보이는데요. 1966년이었죠. 당시에 이제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인해서 이병철 당시 회장이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 재판에 넘겨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당시에 회장직에서 사퇴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네. 그 아버지 때인 또 이건희 회장 때는 역시 두 차례 걸쳐서 그런 사안이 벌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김웅철 변호사의 폭로 사건, 다시 말해서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 있었고요. 그 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두 차례에 걸쳐서 결국은 재판을 받았지만 당시 집행유예로 두 차례 모두 사실은 직접 구속되거나 그러지는 네.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법정 구속이 됐고 1심에서 5년형이라는 사실은 실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항소를 할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삼성에서는 전 모든 사안을 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지만 방금 뭐 정의당에서 얘기한 것처럼 형량이 5가지 혐의가 다 인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다면 형량이 더 항소심에서 높아질, 특히 특검에서는 무죄가 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 항소에서 유죄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고요. 네.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이 공백은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 삼성이 당장 이재용 부회장이 사라진 체제로 경영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전문 경영인들, 특히 삼성의 이 관리와 조직 시스템이 뛰어난 그 장점을 활용해서 당분간은 최소한도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경영을 해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좀 더 그동안 보였던 삼성의 이 창의적인 능력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어떻게 발휘할지 그 부분이 아마 주목이 될 다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재벌 총수들의 사건과는 특히 삼성이 또 겪었던 사건과 약간 다른 것이 과거엔 이런 일이 있으면은 재벌 총수의 부도덕 자체로 이제 사안이 국한되면서 사회 환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론 반전을 이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건희 회장 때도 보면은 결국 장학재단을 수천억대 장학재단을 설립하면서 그래 그 정도 기여면은 사회 환원이 됐다라고 보는 여론이 생기기도 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처벌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어떤 정치적 인물에 대한 처벌과도 결부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삼성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옵션보다는 법리 다툼에 지금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것이 불리한 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 결국 재수감됐습니다. 앞으로도 재판 과정이 계속될 텐데 어떤 또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이준석 바른정당 노원병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